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빛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이런 눈빛일 겁니다. 왜 나를 데려왔는지, 왜 나를 두고 가는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채로 그저 바라보는 눈빛. 몰리는 그 눈빛을 두 번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8개를 함께한 가족이 자신을 낯선 곳에 두고 돌아섰을 때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데려간 새 가족이 2달 만에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왔을 때였습니다. 그 두 번의 눈빛 사이에 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몰리는 라브라도 믹스입니다. 묵직하고 따뜻한 몸집에 사람 곁에 있는 것을 세상 무엇보다 좋아하는 개입니다. 누군가 앉아있으면 슬며시 옆에 와 자리를 잡고 손을 내밀면 고개를 들어 기댑니다. 특별한 재주가 있는 개는 아닙니다. 그냥 곁에 있고 싶어하는 개입니다. 그 단순하고 진실한 바람 하나로 8개를 살아온 개입니다. 일리노이주 중부 에핑엄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몰리는 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생기던 날부터 지금까지 몰리의 전부였던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고 집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몰리는 그 변화들을 묵묵히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린 아이들이 많아진 집안에서 몰리는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작은 손들, 갑작스러운 소리들, 익숙하지 않은 리듬들. 8살의 몸과 마음은 더 이상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가족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단 안에는 더 나쁜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8개를 함께한 존재를 두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을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 못하는 존재는 결국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몰리를 오랫동안 돌봐온 미용사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몰리를 만나며 그 눈빛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에핑엄 카운티 동물보호소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그녀는 곧장 보호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몰리를 받아달라고. 이 아이는 나쁜 개가 아니라 맞지 않는 환경에 있는 개라고. 보호소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몰리는 그렇게 2026년 1월 낯선 공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 첫날의 몰리를 상상해봤습니다. 코끝에 닿는 낯선 냄새들, 들어본 적 없는 소리들, 익숙하지 않은 바닥의 감촉. 8해 동안 알아온 집의 냄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몰리는 아마 한동안 문 쪽을 바라봤을 겁니다. 누군가 오겠지, 데리러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보호소 직원들은 몰리를 보는 순간 알아챘다고 합니다. 이 개는 단순히 낯선 곳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잃은 개라는 것을. 수석 동물관리관 미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몰리는 감정이 닫혀버린 상태였다고. 저는 이 표현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감정이 닫혀버린다는 것. 사람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상처받으면 더 이상 아프지 않으려고 스스로 느끼는 것을 멈춥니다. 몰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몰리 곁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산책을 더 자주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서 몰리의 꼬리가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에 조금씩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아직 믿어볼 만하다는 것을 몰리는 천천히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한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은 몰리가 그 가족을 만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꼬리가 흔들렸습니다. 몸을 기울여 손을 기다렸습니다.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됐다고. 몰리가 드디어 자기 자리를 찾았다고. 몰리는 새 가족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차 안에서의 몰리를 상상합니다. 창문 너머로 스치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이번엔 다를 거라고, 이번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걔는 생각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2번 상처를 입기 전에는 그런 기대를 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났습니다. 몰리는 다시 보호소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고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털이 너무 많이 빠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짖는 소리가 거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은 몰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몸집도, 그 털도, 그 목소리도. 라브라도라면 당연히 그런 개라는 것을 알면서 데려갔고 알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한동안 화가 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다스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특별히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우리는 살면서 너무 쉽게 무언가를 선택하고 너무 쉽게 그 선택을 되돌립니다. 그 선택의 끝에 무엇이 남는지를 끝까지 생각하지 않은 채로 몰리는 그 생각 없음의 대가를 온몸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보호소 직원들은 무너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특히 몰리를 가장 가까이서 돌봐온 이들은 자신들이 정성껏 마음을 열어준 개가 자신들이 믿었던 입양이 이런 결말이 됐다는 것에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괴로움을 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다시 옆에 앉았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몰리의 마음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사랑을 쏟은 존재가 상처를 받고 돌아왔을 때 그 상처에 함께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로리와 에릭이 왔습니다. 이 부부에게도 긴 슬픔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반려견 세이디를 1년 전에 떠나보냈습니다. 세이디도 검은 라브라도였습니다. 그 빈자리가 집 안가득 느껴지는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밥그릇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 느낌, 문 앞에서 기다리던 기억, 함께 산책하던 길의 냄새. 에릭은 지난 가을에 은퇴를 했고 이제 두 사람에게는 함께 천천히 걸어갈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어린 강아지의 에너지는 이미 그들의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 에릭이 소셜미디어에서 몰리의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사진 속 몰리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귀엽거나 예쁜 포즈를 취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에. 그 얼굴이 에릭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입양 신청서를 바로 작성했습니다. 때마침 로리와 에릭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서둘러 돌아와 몰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보호소 직원이 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을 직원들도 로리도 에릭도 모두 기억합니다. 몰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상처를 받은 개가 또다시 처음 본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꼬리가 흔들렸습니다. 로리 곁에 몸을 기댔습니다. 로리는 말했습니다. 느낌이 바로 왔다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순간에 있었다고. 저는 이 장면을 들었을 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2번이나 돌아온 개가 3번째로 마음을 열었다는 것. 우리는 한 번 상처받으면 조심합니다. 2번 상처받으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몰리는 달랐습니다. 아직 믿어보겠다고, 아직 다가가겠다고 또 한 번 자신의 전부를 내밀었습니다. 그 용기가 저는 오래도록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람보다 순수한 그 용기가. 직원들도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것을. 몰리가 보여주는 표정이, 몸짓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긴장이 아닌 안도였습니다. 경계가 아닌 반김이었습니다. 몰리는 로리와 에릭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몰리는 두 사람 사이에서 밤을 보냅니다. 침대 한가운데 로리와 에릭 사이에 자리를 잡고 눕습니다. 좋아하는 봉제 인형을 입에 물고 집안을 조용히 걷습니다. 낯선 공간이 조금씩 자기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달콤한 간식도 먹어봤고 창문을 열고 달리는 차 안에서 바람도 맞아봤습니다. 올해 말에는 내슈빌에 있는 가족들을 보러 함께 떠날 계획도 세웠습니다. 로리가 한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몰리가 가끔 두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있다고.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지 묻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이미 조금은 안도하는 것 같은 눈빛이라고. 나는 정말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요? 이번엔 정말 안 가는 건가요? 저는 그 눈빛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눈빛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앞에서, 새로운 시작 앞에서 이번엔 괜찮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내딛는 그 순간, 상처받은 사람일수록 더 오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들어가도 되는지를 몇 번이고 확인하면서. 몰리의 이야기는 그래서 한 마리 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밀려나고 기다리고 다시 일어서고 마침내 자기 자리를 찾은 모든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을 알고 인연의 무게를 알고 그럼에도 다시 손을 내민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어딘가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 누군가의 포기가 다른 누군가의 새 시작이 되는 이야기들. 저는 그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자리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오래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이 채널은 그런 작은 온기들을 모으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차갑게 느껴지는 날에도 이런 이야기 하나가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늙은 개의 영혼만큼 순수한 것은 없다고 에릭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 이야기 전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고 느리고 상처도 있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곁에 있고 싶어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몰리는 지금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 곁에 머물러 주세요. 여러분이 계셔서 이 온기들을 계속 모을 수 있습니다.